뭐 남북 간의 어떤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그것도 뭐 그런 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그 어떤 추종하는 그런 세력 용납될 수 없다. 자, 김정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전제 조건이 없다라는 말에서 강한 의지가 읽혔어요, 저는. 어땠습니까? 네. 예, 김정은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은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최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제 조건은 없다지만 대단히 신중하게 그리고 어떤 파격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대통령은 전제 조건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열린 마음을 보여줘야만 우리는 어떤 만나서도 알맹이 있는 결실 있는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조수진 차장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는 전제 조건이 열린 마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대해서 만나서 어떤 걸 논의할 거다. 의제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예. 여기에는 열린 마음, 그러니까 진정으로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염원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한다는 인식을 보여줘야 나도 여기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응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께 네. 질문을 드릴게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네. 추진하다가 물밑에서 협상까지 했었잖아요. 네, 싱가포르에서 따로 만나서. 그러다가 무산이 됐었는데 네. 자, 집권 3년 차에 의지가 양쪽이 좀 있습니다. 네. 성사가 될 가능성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있습니다. 근데 있습니까? 문제는 예. 변수는 바로 김정은에게 달렸다라고 예.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의사조치를 비롯해서 어떤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했고 또 민간 차원에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상당히 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제기한 통일의 대통로에 화답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남북관계의 정상회담은 바로 국제적 관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네. 미북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그 무슨 해킹 논란이라든지 이런 또 북한의 핵실험, 그다음에 인권 탄압 문제로 유엔에 제소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 반발하고 이러한 긴장 관계가 국제적으로 맞거리하는 어떤 인권이나 어떤 도발로 저렇게 국제사회에 대거리하는 식의 북한의 스탠스가 계속된다면 우리도 그 북미 간에 또 국제적 공조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김정은이 그러한 어떤 도발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인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이런 어떤 자세 변화를 보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이두하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뭐 이명박 정부에서도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공개할 수 일정 시점이 되어야 무르익어야 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사실 남북 간의 접촉이라는 거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당국자 간의 대화가 또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의 이 부분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또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은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하신 거는 그 김정은은 오히려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군사훈련 안 되고 대북전단 안 되고 뭐 흡수통일 문제에서 입장을 밝혀라라고 예.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히려 역제안을 한 겁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화통일 이런 부분 논의는 필요하지만 나는 더 열린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렇지만 진정성은 있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노력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박근혜 대통령 종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종북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 앞으로 전방위적인 어떤 검찰 수사, 사정 당국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된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건지요?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한 것,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이 된다. 북한의 추종 세력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옛 통진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고보조금 등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석기 전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곧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또 민감한 주제죠. 바로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피해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뒷전으로 다 가버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은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자,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역차별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점은 원칙에 변함이 없는 게 방점입니까? 아니면 역차별이 없다는 게 방점입니까? 예, 저는 원칙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 남용 절대 하지 않겠다. 또 어떤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석방도 원칙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가석방 대상이 되는 기업 총수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한 명이요? 예. 예. 가석방이라는 건 원래 이 형기의 3분의 1을 1 이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징역 4년의 확정 선고를 받고 만 2년, 그러니까 50% 이상 채운 최태원 SK 회장이 되겠죠. 예. 자, 이두하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가석방, 대통령이 저렇게 언급을 했다면 이제 사실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결국엔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할 거고 역차별은 안 된다에 포인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조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법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충족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지만 법무부의 내규상으로는 사실상 70% 이상, 거의 80% 이상 그 형기를 충족시켜야만이 일반 수용자는 대상이 주로 됐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최태원 회장을 거기에 포함시키려면 최태원 회장은 아직 75%, 80%까지 살려면 세월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올해 10월이 넘어야 될 텐데요. 예. 그렇다면 모범 수용자나 일정 부분 또 특혜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 내규, 법무부 내규를 75%, 80% 이상 수용자가 아니라 그 내규를 다시 형법과 똑같이 3분의 1 이상의 형기를 충족시킨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법무부 내규를 바꿔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게 원칙인지 아니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없고 역차별이 없이 가야 된다고 하기에는 법무부 내규를 바꾸는 건 오히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통령께서 다른 그 특별 사면 형태로 이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국민 화합 차원에서 여러 뭐 야당 정치인도 포함해서 그렇게 사면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오히려 정면 승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자, 대통령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이두하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네, 게 얼마나 이루어지지는 않을 실현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박성훈 논설위원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네. 과연 네. 가석방으로 예를 들어 최태원 회장이 나온다고 하면 네. 우리 국가 경제에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는 거냐? 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사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막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도움이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거냐? 바로 네. 이게 궁금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역대 정부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예. 사면들은 사실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대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른바 경제 심리를 살려야 된다라는 요구가 강할 때 어떤 이런 사면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심리적으로는 사실 뭐 시장에 어떤 활력을 준다 이런 게 있었지만 그 시민단체나 어떤 야권에서는 지금과 같이 어떤 우리의 그 세분화된 체제가 잘 갖춰진 전문 경영인 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재벌 사이에서는 사실 총수의 그 어떤 감옥에 있느냐 아니냐가 어떤 경영에 결정적 타격을 미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예. 그래서 사실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 반면에 대체로 사면이 필요하다 이런 그 경제적인 필요성을 제기하는 어떤 그 보수층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M&A와 같은 대규모의 어떤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경우들이 특히 대기업에는 적지 않고 예. 지금과 같이 경제 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기업 전체의 구조를 틀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감옥에 있는 경우는 그 정확한 상황 보고를 받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사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가석방이 되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 되면 외국에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건희 회장 그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사면을 해줬던 거거든요. 외국에 자유롭게 드나들수록.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가석방이 된다면 여전히 외국에 나가서 투자하거나 M&A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 한계가 있을 텐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 나갈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헌 문제 짧게 하나만 여쭙게요. 개헌 문제, 조수진 차장. 네. 오늘 개헌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된다고 사실상 이제 목 박아버린 거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에 매진하겠다면서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또 개헌 얘기를 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다시 한번 가슴이 덜컥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가슴이 덜컥했을지 안 했을지 김무성 대표 나중에 한번 또 취재를 해봐야겠네요. 자, 조수진 차장은 이번 소식까지만 함께 하고요. 다음 소식부터는 이동윤 차장이 나오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감사합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다음 소식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